안녕하세요. JA 삼성 창업 놀이터 비즈니스 매너 강사 이진미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 CEO 인터뷰에 따르면 93%의 사람들이 매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매너는 사전적인 의미로 행동하는 방식, 자세, 일상에서의 예의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창업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 기업가로서 업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이때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비즈니스 상황은 크게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메일, 전화, 온라인 회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아이디는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메일의 아이디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디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WLSAL 이 영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미 없는 엉터리 영단어입니다. 한영타로 제 이름 진미를 작성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메일 아이디는 상대방이 메일을 보낼 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비즈니스 창업을 서비스 직군으로 설정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 도도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비즈니스임에도 우리가 사회초년생 혹은 어린 이미지로 보이게 된다면 업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디 설정으로 가장 무난한 것은 이름의 약자 혹은 팀명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메일 작성법입니다. 이메일은 간결하고 정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목에 구구절절한 사연들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목만 보고 이메일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A팀, 팀명 변경 요청건 이렇게 간결하게 작성을 하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지나간 이메일을 찾기에도 쉬워집니다. 메일을 다시 송부해야 된다면 반드시 재발송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보냈던 이메일과 다른 메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유는 기존 메일과 헷갈리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의 제목을 작성했다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작성을 할 때는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와 그리고 소속을 밝힌 뒤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문을 쓸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일을 보낼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경우 반드시 숫자로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의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휴대폰 전화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메일의 서명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보낼 때는 상당수 자료 첨부를 하게 되는데요. 파일명은 내용이나 목적이 간결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파일이 수정되었다면 날짜 등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메일을 발송하기 직전에 반드시 자료 첨부 내용이 맞게 전달되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수정 전의 자료
혹은 다른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작성이 모두 다 완료되었다라면 발송 직전에 메일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제목은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혹은 파일 첨부는 잘 되었는지, 본문에 오타는 없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작성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도 있습니다. 바로 참조 기능인데요. 참조 기능은 함께 알아야 할 사람들이 같이 메일을 받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팀원 혹은 담당 선생님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신 기능입니다. 회신 기능은 한마디로 답장 기능인데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전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메일을 주고받았는지 확인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신과 전체 회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회신은 나에게만 보낸 사람에게 답장이 전달되는 것이고, 전체 회신은 참조를 걸었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이메일 작성,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간혹 메일을 보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의 의지대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응대입니다. 전화응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은 다소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전화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 때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혹은 나의 용건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긴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전화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무례하다라고 느끼기도 쉬운 도구입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받을 때의 매너입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급적 당일 혹은 다음날 오전까지는 전화를 다시 걸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화를 할 때 매너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전화를 걸 때도 반드시 인사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먼저 전화를 맞게 걸었는지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번호가 잘못 저장되었거나 아니면 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확인이 되었다라면 상대방이 통화가 가능한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혹은 10분만 통화 가능하신가요? 등의 여부를 통해서 상대방의 통화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나 바빠서 통화가 어렵다라고 할 시에는 바쁘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날짜 혹은 시간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전화를 걸었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사전에 내가 어떤 목적에서 전화를 걸려고 했는지 간결하게 정리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끝났다라고 전화를 툭 하고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게 전달되었는지 혹은 전달받고자 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팅 등이 잡혔을 때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용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종결합니다. 전화 끊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전화가 먼저 끊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상대방도 나와 같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끊어도 괜찮습니다. 전화는 언제 거는 것이 좋을까요? 전화는 가급적 업무 시간 중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업무가 종결된 시간이라면 이메일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대면의 마지막은 온라인 회의인데요. 온라인 회의뿐만 아니라 창업 놀이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온라인 교육과 멘토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접 만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느냐 교육 방식의 차이일 뿐 사람 얼굴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워서 카메라만 켠다거나 아니면 이마나 천장을 비추고 교육 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등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에 접속하여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하울링 또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장소가 학교 교실 혹은 집이라서 뒷 배경이 산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배경을 통해서 뒷 화면을 가리거나 혹은 흐리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발언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이크를 꺼두어야 하며 회의를 기록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전달해야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소를 요청했을 경우 담당자는 전국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응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동호수가 빠졌다거나 혹은 서울인지 부산인지 지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까지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비대면 비즈니스에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때 아이템을 실제 제작하거나 구현하고 고객을 만나 설문조사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 대면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대면 비즈니스는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는 더욱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인사의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란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소속을 말하면서 서로를 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창업 놀이터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명함을 제작할 필요는 없지만 명함을 전달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명함은 인사를 할 때 전달하며 내가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받았다라면 바로 지갑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 중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 직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함은 상대방의 얼굴이기 때문에 낙서 혹은 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헤어진 뒤 상대방의 인상착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메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팅을 위해 회의 공간에서 만날 때 출입문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쪽 자리로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비대면, 대면 모두 업무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트, 펜, 회사 소개 자료, 미팅 내용 출력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 할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습관을 길러본다라면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